Hello, my name is Kyungjeon Lee. I'm a professor of School of Business and Big Data Analytics Department of Gyeonggi University. I'm also director of AIB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usiness Model Laboratory in Gyeonggi University, and I'm currently working for the UCAI Institute of Harex Infotech, User-Centric Artificial Intelligence, on my sabbatical leave. 네, 경희대학교 이경전입니다. 오늘 저를 2022년 글로벌 휴먼 인게이지먼트 컨퍼런스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Engagement for Future AI and Beyond로 되어 있네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어떤 에듀케이션 또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의 디벨롭먼트 이런 쪽에 관련이 되는 컨퍼런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미 as AI based education paradigm이라는 다소 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쯤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인데요. 넷플릭스와 일반 극장에서 개봉이 됐죠.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민디라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천문학과 교수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이 배쉬라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BASH. 배쉬라는 회사의 CEO가 민디 박사한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 배쉬는 당신의 정보를 4천만 건 갖고 있어요. 1994년부터 내린 결정을 모두 알고 있죠. 당신의 대장 용종도 검진 결과 나오기 몇 달 전에 알았어요. 지금은 한 4-5개쯤 있더군요. 걱정할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빨리 확인해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난 당신이 누군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알고리즘은 소비자 유형 8종을 분석하죠. 당신은 라이프 스타일 이상주의자예요. 이러면서 심지어는 96.5%의 정확도로 언제 죽을지를 알아맞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아주 하찮고 따분했어요. 다 기억 못하지만 하나는 기억나네요. 당신은 외롭게 혼자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시면 메릴 스트립이 나오죠. 네, 메릴 스트립이 미국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이 대화를 보는 그 미국 대통령이 이 배쉬 CEO한테 얘기합니다. 민디 박사한테 예언을 하셨잖아요. 알고리즘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민디 박사가 충격이 컸나 봐요. 혼자 죽는 얘기. 그랬더니 이 메릴 스트립이 나도 내 죽음을 안다면 정말 재밌겠어요. 그랬더니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알고 싶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배쉬 회사 CEO가 브론테록한테 잡아먹힌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메릴 스트립이 뭐요? 브론테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영화의 어떤 장면에서 이런 이름이 아마 브론테록일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대장 용종이 발견될 거라는 걸 예측하기도 하고 언제 죽을 거라고도 예측하기도 하는 다소 기분 나쁜 그러한 어떠한 회사의 내용이 나오지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걸 디지털 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디지털 미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 미라는 건 AI based product service 시스템으로 디파인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의 어떤 상태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헬스라든가 뷰티, 메모리, 날리지, 파이낸스 또는 해피니스 이런 것들을 리얼 타임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미는 어떤 하드웨어 프로덕트와 결합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어떤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연결되는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시스템이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디지털 미라는 것은 어떤 유저의 상태를 매저하는 거죠.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그 퍼포먼스를 계속 올려가는 유저의 스테이트를 임프루브하는 그러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어떠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저의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떤 기억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식, 그다음에 재정 상태, 어떤 미용, 미모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제목이 디지털 미 as AI based education paradigm.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늘 디지털 미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에듀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을지, 거기서 어떤 AI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만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미의 알고리즘은 크게 일단 셀프 이밸루에이션, 나를 측정해야 되는 거죠. 또 셀프 어세스먼트. 왜 그렇습니까? 어, 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셀프 임프루빙 하는 것이죠. 예. 결국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어떤 유저의 골 세팅을 통해서 어떤 디지털 미가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물론 그 임프루빙 하는 그 디렉션은 골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추상적인 개념을 발견을 했는데요. 결국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뭐냐면 유저의 스테이트를 포캐스팅 할 수 있어야 되고 포캐스팅 할 수 있으면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유저의 비헤이비어가 있고 유저가 어떠한 문제를 풀든지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떤 진단을 받았던 상황이 있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유저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포캐스팅 합니다. 그러한 방법론은 어떤 트랜스포머 같은 최근에 딥러닝 방법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트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은 유저의 스테이트를 포캐스팅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포캐스팅 상태 중에서 디자이러블한 포캐스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런 디자이러블한 스테이트가 나오기 위한 어떤 액션을 어, 레커멘드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 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떠한 액션을 레커멘드 하느냐? 결국 스코어를 맥시마이즈하는. 이 스코어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는 약점, 위크 포인트를 좀 컴플리멘팅하는, 보완하는 또는 스트렝스닝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떤 도미넌트한 유저를 찾아서 현재 유저보다 훨씬 건강이나 지식이 나은 유저를 찾아서 근데 이 사람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도미넌트한 유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액션을 우리가 레코멘드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연구팀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미 인바이러먼트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제가 많이 소개하는 이 리드라는 회사, 리드는 한국 회사인데 한국의 1등 AI 베이스드 에듀테크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에듀텍 컴퍼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드라는 회사에서는 에드넷이라는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그 2017년부터 사용자들이 사용한 그 산타토이라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퍼블릭하게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78만 명의 유저들이 있고요. 액티비티가 거의 뭐 대단하죠. 1억 3천만 번의 어떤 문제를 푼 겁니다. 토익 시험 문제 같은 걸 푼 거죠. 그럼 이게 답을 뭘 적었는지, 그 답이 맞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이런 것들. 유저당 한 167문제 정도가 있는 거고요.
문제를 푼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용된 문제, 영어 시험 문제는 한 13,000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recommendation이 뭐냐? 문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 그 사람이 추천받고 다시 문제를 맞거나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트리트먼트 자체가 스테이트가 됩니다. 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 많이 사용되는 미믹스 더 서드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Medical Information Mart for Intensive Care인데요. 이것도 퍼블릭하게 어베일러블 합니다. 이걸로 많은 연구들이 됐습니다. 에이다 케어, 콩 케어, 그래스 뭐 벌트와 이제 EHR의 합성어인 BHRT 이런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뭐 중국의 북경대학이라든가 칭화대학, 또 영국의 옥스퍼드, 뭐 미국의 유수 대학들, 영국의 대학들, 아주 최고의 미국, 영국, 중국의 대학들이 참여해서 뭘 하냐면요. 아까 그 돈 룩업과 비슷합니다. 언제 죽을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 이 배쉬 여기 배쉬 회사가 한다고 하는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어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미미크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AI 시스템이 일종의 디지털 미니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포캐스팅 합니다. 포캐스팅만 하는 시스템이에요. 레코멘데이션은 결국 레코멘데이션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 예를 들면 에이다 케어 같은 경우는 1인당 400개 정도의 헬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데이터는 뭐냐면 이제 죽은 겁니다, 이분이. 그럼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예측하고 이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데이터에 트리트먼트와 스테이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트리트먼트와 스테이트가 아예 분리되어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AIA 보험사죠. 바이탈리티라든가 Abilify My Sight 이런 여기 세계 최초의 이제 디지털 큐어, 디지털 치료제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떠한 약을 이제 복용하면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이제 센서가 이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대시보드에 AI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을 든 고객이 어떠한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팔찌 같은 거를 이제 받고 그걸 어떠한 건강 데이터를 계속 보험사에 오픈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되면 등급이 올라가서 보험료를 이제 할인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이 이제 AI 바이탈리티 한국 서비스 그림이고요. 그 다음 내추럴 랭귀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가 어떤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멘토링을 한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상태에다가 그 사람한테 멘토를 한 그런 두 가지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데이터로 쌓이고 그것이 나중에 디지털미로 AI가 분석해서 어떤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드는 굉장히 AI 분야에 논문을 많이 썼는데 리드의 것도 저는 사실 리드의 자문 교수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드는 굉장히 탑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요. 리드의 어떤 R&D 인력을 보면 거기 세계 최고 대학 출신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리드의 알고리즘은 날리지 트레이싱, 스코어 프리딕션, 그다음 레코멘데이션 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날리지 트레이싱이라는 거는 결국 유저의 앤서를 유저가 어떠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대답할지를 포캐스팅하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건 이제 역시 방법론은 트랜스포머, 딥러닝의 어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위한 딥러닝 방법론으로서 요즘 가장 강력한 그런 방법론인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현재 토익을 몇 점을 맞을지를 맞출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 문제만 맞추는 것을 난리지 트레이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현재 점수를 이제 추측하는 것이 스코어 프리딕션입니다. 이 사람의 현재 수준이죠. 토익 몇 점이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기반해서 이 사람이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를 추천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이스펙트 스코어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이 리드에서는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착안해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연구년 중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하렉스 인포텍이라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회사에서 와 아주 타이트하게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어떤 하나의 앰비션은 제너럴 디지털 미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세 가지를 해결하면 돼요. 포캐스팅, 이 사람의 스테이트를 포캐스팅 하고요. 이 사람의 현재 스테이트를 스코어링 하고요. 퍼포먼스를 P, F 함수가 필요하고 P 함수가 필요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 사람의 액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이 사람의 스테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포캐스팅을 합니다. 포캐스팅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나 컬렉트 필터링 같은 걸 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의 현재 점수를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모노토닉 인크리징 펑션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요. 영어 실력 같은 경우는 모노토닉 인크리징 펑션이지만 헬스 같은 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노토닉 인크리징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도메인 난리지가 없는, 도메인 모델이 없는, 그래서 모델 어그노스틱한 또는 퓨얼리 데이터베이스된 그런 퍼포먼스 P를 구하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좀 야심차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다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액션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맥시마이징하는 액션 또는 위크 포인트를 서포팅하는 어떤 강화하는 액션 또는 도미넌트한 유저 근데 상당히 비슷한 실력이지만 나보다 나은 건강이나 실력을 가진 유저들이 어떤 현재 액션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액션을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죠. 쌈타 토익의 경우는 7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만듭니다. 유저들한테. 최소 7문제를 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른 13,000개의 문제를 얼마나 맞출지 틀릴지를 프리딕션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알고리즘 했더니 유저들이 상당히 980개 정도의 문제를 풀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열심히. 그래서 보통 서비스에 비해서 한 3배 이상의 어떤 몰입도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런 일종의 이런 셀프 디렉티드 러닝 그리고 그래서 유저들의 어떤 타임과 머니를 상당히 세이빙한다는 거죠. 어떤 토익 점수가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미의 어떠한 레커멘데이션 알고리즘에서는 쇼텀 퍼스펙티브가 있죠. 타임 T에서 타임 T 플러스 1을 위한 액션을 마이오픽하고 또는 그리디하게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롱텀 퍼스펙티브로 T 시점에서 T 플러스 L의 어떠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아예 픽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플렉시블하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론은 이제 알파고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딥마인드 알파고 알고리즘에 사용된 MCTS 몬테크를로 트리 서치 같은 걸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A-스타 알고리즘 AI의 서치 방법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F라는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건데요. F는 G 플러스 H로 되어 있고 G는 현재까지 발생한 코스트고요. H는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발생할 코스트입니다. 근데 결국 이 F는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되죠. 사업자의 어떠한 프로핏이나 레비뉴를 맥시마이즈하는 것보다는 사용자의 해피니스, 사용자의 퍼포먼스를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그 휴리스틱의 조건인데 그 어드미시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발생할 코스트보다 언제나 작게 그리고 옵티미스틱한 휴리스틱 펑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옵티미스틱하지만 좀 더 리얼리스틱한 실제 발생할 코스트보다는 작지만 H2, H1은 H 스타보다 작고 H2는 H1보다 크면서 H 스타보다 작은 그리고 H1보다는 H2가 더 디자이러블하다. 결국 우리는 옵티미스틱하면서도 리얼리스틱한 그러한 오브젝트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휴리스틱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걸 디지털 미 서비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H를 잘 서제스팅 하는데 그 H는 실제 코스트보다는 작아서 옵티미스틱하면서 또 실제 코스트에 아주 클로즈한 이제 클로즈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클로즈한 그러한 죄송합니다 이거 클로즈로 제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아서 좀 급하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렇게 도메인 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래서 모델 어그노스틱 하면서 완전 데이터로부터 포캐스팅하고 스코어링하고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어떤 퓨어리 데이터 베이스드 온리한 그런 제너럴 디지털 미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각 개인의 헬스나 여보세요. 헬스 디지털 미가 있을 수 있고 에듀케이션 디지털 미가 있을 수 있고 레저 디지털 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디지털 미는 마이크로 디지털 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다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 디지털 미가 앞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 미들을 인테그레이팅하는 매크로 디지털 미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러려면은 각 디지털 그 미의 이 마이크로 디지털 미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질 수 있지만 매크로 디지털 미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가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포캐스팅하고 스코어링하고 레코멘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이런 매크로 디지털 미는 상당히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저의 데이터를 쉐어링하거나 익스포즈하지 않고 오직 AI 모델의 웨이트만을 쉐어링하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하는 그런 페더레이트 러닝 방법론을 연구하고 구현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를 더 넘어서 이런 UCAI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유저 센트릭 AI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CAI, 유저 센트릭 AI에 기반한 디지털 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유저 센트릭 AI는 현재 이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하면서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하면서 또 이 디지털 미 비즈니스들 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도 시큐어하게 컬래버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고요. 2021년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9월, 10월쯤에 나온 책인데 카이플리와 첸 퀴펀 SF 카이플리는 구글 차이나의 CEO를 했던 분이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카네기 멜론에서 박사를 한 AI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을 쓰시는 소설가인데 이 AI 2041이라는 책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과 또 그것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이 챕터 1과 챕터 9를 제가 읽었는데요. 챕터 1이 골든 엘리펀트라는 그러한 이 제목의 이야기인데 이 문바이에 있는 인도 문바이에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네쉬 인슈어런스라는 그 보험에 가입하는데 여기서 보험료가 계속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되고요. 만약 슬럼가에 들어가면 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워닝이 뜨고 얼러트가 뜹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재밌는 건 여기 10대 소년 아야나가 거기서 어떠한 10대 소년의 사랑과 사랑에 빠지는데 이 소년이 약간 그 불가촉 천민이에요. 달리트 계급 인도의 이 사해지라는 친구가 그래서 이 가네쉬 인슈어런스 이 보험회사는 나야나 이 10대 소녀를 위해서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소녀는 그런 것들 이제 무릅쓰고 이 사회지를 만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아까 AI 바이탈리티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너무 이게 이제 보험료와 결부돼서 사람의 행동을 억제하는 또는 그 자유를 좀 막는 너무 간섭하는 그러한 디지털 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Don't Look Up 아까 영화 사례를 보여드렸고 AI 2041 이 책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 이 디지털 미를 조금 어둡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타임지에서 이 책에 대한 평가를 한 글을 보면 여기 에듀케이션 챕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AI가 아주 이펙티브한 티처가 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을 다 케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이퍼 퍼스널라이즈된 서비스를 이제 AI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사람 티처들은 오히려 학생들을 북돋아주고 학생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학생들한테 자문하는 그런 멘토가 될 것이다. 학생들을 좌절하지 않게 해주는. 어, 그런데 이제 이 책은 늘 어떤 이 책이나 많은 AI에 관련된 책과 영화들은 늘 이렇게 좀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많죠. 그래야 영화가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 AI라는 건 이런 더블 엣지 스워드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바이어스 문제라든가 시큐리티 문제가 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 기업의 인터리스트와 롱텀 유저 베니핏을 얼라인하는 그래서 뭐 그쵸 웰스, 날리지, 해피니스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제가 쓴 글이 아니에요. 이 타임지에 아마 나왔던 글일 텐데 제가 연구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하고 해드렸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어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유저 센트릭한 그래서 유저 센트릭한 오브젝티브 펑션 그리고 유저의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하면서 또 비즈니스들 간의 컬래버레이션을 프로모션하는 그러한 어떠한 AI 구조 그래서 유저 센트릭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구조로 디지털 미 서비스를 연구 개발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디지털 미 AI 베이스드 에듀케이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